안녕하세요. 낙타라바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법학 지문, 빅데이터와 관련한 비문학 지문 분석 강의 영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받으시면 문단 먼저 몇 개인지 확인을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5개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교통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키워드 잡아야겠죠?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 보유자이다. 키워드 잡아야겠습니다.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요 문단에서는 핵심 문장 잡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앱스트랙으로 정리를 합시다. 그냥 개론 이런 거죠.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거야? 필요한 전반적인 이야기 깔아줄게. 이런 문단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키워드의 관계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된다? 개인과 기업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주체, 빅데이터 보유자 요렇게 키워드 잡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키워드 잡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개인과 기업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떤 패턴입니까? 이게 밸런스 패턴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이런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지문 정리할 때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키워드를 뽑아서 서로의 관계와 역동을 봐야겠다라는 계획이 딱 서면 되게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밸런스 패턴을 바탕으로 깔고 뭐 하는 겁니까? 로직 트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매트릭스를 만들든지 하는 거죠. 이 지문이 이제 법학 지문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로직 트리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직접? 두 번째 문단입니다.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핵심 문장이고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이죠. 개인에게 소유권을 강조할 거냐, 기업의 소유권을 강조할 거냐, 아마 이렇게 가겠죠.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바로 나오네요. 전자는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측했던 대로 필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오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소유권과 이동권이 서로 짝을 맞춰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A,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넘어갑시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학생들이 이 문장 읽으면서 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여기에 막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난리를 칩니다. 이거 뭐 키워드 잡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데이터 이동권. 이걸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며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보낼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잡아도 괜찮아요. 요 키워드를 잡아도 나쁘진 않지만 이것보다는 이거를 잡아서 확인을 하시는 게 하시면 요거를 잡아서 확인을 하면 요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키워드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겁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3순위 키워드보다 1순위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고 정리하고 문제 풀고 할 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뒤에 거 읽어봅시다.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 사례네요. 예외 사례. 예외 사례가 나왔으면 관련 사례도 나오겠죠. 밸런스를 계속 생각을 해봅시다.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에 계좌 자동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관련 사례와 예전 사례, 의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거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지문에서는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넘어갑시다. 네 번째부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핵심 문장이 되겠죠. 딱 보는 순간 비용 절감은 뭐예요? 데이터 이동권의 적용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관점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다? 밸런스를 맞춰보세요. 긍정적인 게 나오면 뭐도 나올 수 있겠다? 부정적인 것도 나올 수 있다. 자, 확인해 봅시다. 생성 비용은 키워드만 잡을까요?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별 내용 없죠? 넘어갑시다.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며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딱 봐도 이게 이제 뭐예요? 독점에 대한 위험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게 뭐겠어요? 이거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직접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오케이, 끝입니다. 별 내용 없죠?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정도 딱 나옵니다.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 아니다. 관계 도식을 하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일단 탑4 보면 abstract,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게 이동권으로 넘어가죠. 이게 더 중요한 주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용 절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독점에 대한 이야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소유권에 대한 문제, 이동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장점,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서 내가 뭐 하나씩 나오고 그렇게 나오겠죠. 아마 크게 두 가지 분류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좀 더 좋아지면 요 탑 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내용도 그냥 로직 트리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이 이동권으로 그쵸 넘어가죠. 그리고 이동권에는 각각 긍정적인 입장,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쵸? 끝이고 세부적인 내용 넣고 싶으면 정보 주체와 빅데이터 보유자 이게 이제 개인과 기업이라는 큰 축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비용 절감, 독점의 위험성 요 정도 이렇게 잡으면은 문제도 거의 다 풀릴걸요? 그쵸? 굳이 지문을 안 뒤져도 이게 보시면 아주 쉽고 깜찍한 지문이다. 다만 밸런스 패턴 연습하기에는 되게 좋은 세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문에서 밸런스 패턴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서로의 관계를 세팅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요. 이번 지문 분석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나 수업 문의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요 오픈 카톡방으로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